오늘 아침은 샤워를 하는데요. 더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찬물로 하지. 그래서 찬물 한참 하는데 아, 내가 늙었나? 왜 찬물이 별로 안 좋지? 어? 좋기로 설정할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차갑고. 그래 한참 하고 있었는데 아, 이거 끝나고 빨리 소나무한테 보일러실 좀 점검해 달라고 해야지 하고서 이렇게 꼭지를 봤더니 찬물에다가 놨어. 이걸 찬물에다가 놨어. 찬물에다 놔놓고 더운 물 안 나온다고. 그래서 혼자 크게 웃었죠. 예. 이제 치매가 다 왔구나. 치매가 다 왔어. 이렇게. 그러면서 떠오르는 얘기 하나가 있어요. 이분은 평생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은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얘기하다가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라고 하면 볼건 일어나서 존경을 표합니다. 이 정도로 그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에요. 근데 이분이 평생 가난해가지고 안 되겠다. 나도 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평생 이렇게 사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한 번만, 내가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하나님께서 이제 제 청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복권 좀 당첨되세요. 아, 그래? 그래서 이제 다음날 갔더니, 발표날 갔더니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해달라고 했는데 나는 평생 당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한 번만 나를 위해서 복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다음에 또 발표하러 갔는데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째째하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 두 번도 당첨되게 안 하고 한 번만 다는데 그걸 안 해줍니까?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인마, 복권 좀 사라. 복권 좀 사라. 그러니까 복권도 안 사고 복권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찬물에다가 놓고 이 더운 물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가난할까? 왜 실패할까? 참 열심히 일하거든요. 뼈 빠지게. 근데 그 가난이 세습되는 걸 보잖아요. 이제는 제 나이가. 이제 그 할아버지도 알고 그의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알고 그의 아들도 알아요. 이제 손자도 났어.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내 집안의 5대를 보듯이 내 친구들의 5대를 보게 돼요. 5대를. 아, 무지와 가난이 저렇게 이어져 가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동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선생님을 만나면 저 선생님의 핵심이 뭐야? 단어 하나가 뭐야?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해요. 근데 김홍호 선생님의 핵심은 뭐냐 할 때, 아, 저분은 생각이구나. 생각이야. 그럼 유용모? 아, 일이구나. 일이구나.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의 핵심은 뭐야? 바울의 핵심은 뭐야? 단어 하나로. 그래서 일을 만났을 때 그 유용모와 일을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일이란 뭐냐? 우리 깨어나기 때 많이 해설하세요. 꼬골꼬골한 니을 받침은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빠득한 건 내가 깨달아야 할 진리다. 원은 내가 살아야 할 생명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 속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고 살아야 할 생명이 있다. 일과 나는 떨어져 있지 않다. 하나다. 그래서 저는 일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정해진 게 아니고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가 존중하고 일 속에서 자기 가야 할 길, 깨달아야 할 진리, 살아야 할 생명을 찾은 사람은 그건 귀한 거고, 그렇게 못 찾고 내 이 일 하려고 이 돈 벌으려고 이 일에 일이 수단이 된 사람,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하는데 일로부터 자기가 소외당한 사람,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저는 천하다고 보는 거죠. 돈을 어머니 벌건 말건, 사회에서 존경을 하건 말건. 그러는 중에 그제 아침에, 어제 아침이네요. 번뜩 계시 하나를 봤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별로 없어. 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잔소리가 없다고요. 그럼 무슨 잔소리가 이렇게 많은가 봤더니 안식일 날 잔소리가 너무 많아. 뭘 하라 하지 마라가 너무 많아. 두 번째, 먹는 거에 대해서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 근데 왜 그랬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그때 뭐가 양 무슨 발견하는 것 같은 기쁨과 뭐가 양 샥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인간은 무슨 일을 하느냐에서 삶의 질이, 삶의 수준이, 삶의 넓이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삶은 쉴 때 뭐 하느냐, 뭘 먹느냐가 이게 결정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발견이었어요. 나는 지금 위대한 발견인데 별로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끄덕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거 위대한 발견했어요. 나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위대한 줄로만 여태까지 알았다니까? 근데 그 일을 완성시키는 건 어떻게 쉬느냐, 그리고 뭘 먹느냐. 이 사람 50대 중반, 40대 초반에 회사를 창립을 해서 중소기업 사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취미가 고수톱이요. 그래서 늘 고수톱을 하고 술을 마시고 휴가만 되면 태국 가서 골프 치는 게 이 사람의 취미예요. 그렇게 산지 10여 년이 됐어요. 돈은 벌었기 때문에 부인도 골프에, 의자차 타고 다녀. 아들 하나는 중국 유학시키고 딸은 필리핀에 가 있어. 이 사람도 똑같이 50대 중반. 이 사람은 조그마한 회사의 경비실 직원이에요. 이 사람은 중학교만 나왔어요. 취미가 클래식 음악 듣는 거야. 노래 부르는 게 꿈이었는데 노래를 못 불렀어요. 그래, 교회 가서 성가대를 해. 클래식 FM 음악을 들어. 가난해서 자식들을 유학을 못 시켰어요. 조그마한 전축 하나 갖고 늘 KBS FM을 들어요. 음악 잡지를 봐요. 동호회에 나가요. 합창단에 나가. 교회 성가대에 가. 자, 삶의 질의 차이는? 자, 우리 지구에 온 건 살러 왔어요. 돈 벌러 온 거 아니에요. 자, 삶의 질의 차이는? 자, 이분은 3대째 의사입니다. 친구도 없고 산부인과 의사인데 책도 안 읽고 3대째 교회 나가니까 교회는 나가고 교회 갔다 오면 교회 불평만 나한테 쏟아부어요.
그냥 계속 병원에서 일만 해. 가끔 나한테 와서 삼겹살 사주는 게 취미요. 본편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기억납니까? 네. 진과장. 예. 또 한 분은 같은 비슷한 나이인데 조금 그분보다는 어리네요. 학교 선생님이에요. 노래를 하고 피아노 올겐을 치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그때 제 눈에도 어렸던 제 눈에도 삶의 질이라는 게 저런 건가? 그러면서도 그 정리를 못 했는데 엊그제 계시가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물론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 소질과 재능에 맞는 신나는 일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인생이 완성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인생은 삶을 놓칠 수가 있다. 내가 나를 소유시키고 그래서 외로우니까 다른 거에 중독이 돼서 지금 수없이 무너지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 성으로 도박으로 투기로 무너지는 걸 보잖아요. 마약 중독으로. 그래서 모세가 내가 엊그저께 모세를 다시 봤다니까요. 이 사람 진짜 천재인가 봐. 천재 중에 천재인가 봐. 어떻게 이렇게 구성을 잘했대? 나도 신의 산에 가면 이거 받을라나? 3,000년 전 얘기거든요, 이게. 3,000년 전에 안식일 날 정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가족끼리 밥 먹어라요. 가장 큰 건 가족끼리 밥 먹어라. 밥 먹는데 또 다른 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은 토라와 성경을 탈무드를 읽어라. 그거에 24시간 동안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럼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예요? 자, 너희는 엿새 동안은 모든 일을 힘써 해라. 요거 한 문장밖에 없어. 그냥 엿새 동안 힘써 일해. 자, 그 다음부터 안식일의 규칙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일의 날은, 그래서 여러분들 제7일 안식일 교회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요거 갖고 제7일이라고 쓰는 거예요. 네. 그러고 여러분들 일의 식품, 일의 철공소, 일의 철물점, 그 일회가 요걸 기억해서 일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의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일만 안 하면 안식일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 쉴 때 결정됩니다. 자,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일은 뭐죠? 공부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차이 납니까? 안 납니다. 하루 7시간 똑같습니다. 수학 시간에 수학하고 영어 시간에 영어 시간, 음악 시간에 음악하고. 그럼 차이는 언제부터 나냐? 쉬는 시간에 나. 쉬는 시간에 담배 피워가는 놈이 있어요. 화장실 뒤로. 쉬는 시간에 누워 자빠져 자는 놈이 있어요. 쉬는 시간에 싸워. 근데 그 쉬는 시간에 물 마시고 쉬는 시간에
지난 시간에 들은 강의를 정리하는 애가 있다니까.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애가 있다니까. 자, 쉬는 시간에 결정돼. 자, 이제 또 집으로 가서 쉬는 시간에. 자, 쉬는 시간에 요즘으로 말하면 테레비만 봐. 유튜브만 해. 돌아다니면서 인스턴트 식품 먹고 애들하고 싸우고 가끔 자전거도 훔쳐가고 그 쉬는 시간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는 그 시간에 책을 읽는다니까요. 운동을 간다니까요.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가고 절을 가고 봉사를 해요. 자,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쌓이면 삶의 질의 차이는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 다 언제 벌어지는 일이에요?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자, 11절 갈까요? 그러나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래는 쉬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우리가 식품을 지킨 게 아니라 그 코셔라고 그러거든요. 음식 가려 먹는 거. 그 코셔가 우리들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 우리를 지켰다. 내가 원만 633을 한 게 아니고 원만 633이 나를 만들었어. 내가 음식을 가려 먹은 게 아니고 가려 먹은 음식이 나의 건강을 지켰어. 우리 집안의 건강을 지켰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그 안식일과 이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했더니 이제 그게 연결이 이게 쉬는 날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음을 모세가 발견한 거라니까. 쉬는데 어떻게 쉬느냐, 먹는데 무엇을 먹느냐가 인생의 관건이다. 삶의 관건이다. 삶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잔소리를 한 거지. 안식일 날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하루 동안 24시간 거룩하게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지금 금요일 오후가 주말이 된 건 1000만도 안 되는 유대인들의 힘입니다. 자기들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처럼 쉬라는 거예요. 그래 금요일 오후가 주말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틀 쉬게 된 거야.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해야 한다. 나무하러 가서는 안 된다. 옛날 얘기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안식교인들은 일요일 날은 자동차 움직이면 안 되고 기름 넣으러 가면 안 돼.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밥해 먹으면 안 돼. 미리 다 해야 돼. 여자도 쉬어요 그날은. 전날 해놓은 거 먹는 거야. 무역해서는 안 된다. 물건 사고 팔려서는 안 된다. 물건 운반해서는 안 된다. 오락해서는 안 된다. 일정 거리 걸어 다녀서는 안 된다. 1000보 이상 또 우물을 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물의 깊이는 몇 센치냐, 지팡이를 끌고 가면 우물이냐 아니냐, 이제 거기까지 논쟁이 붙은 거지. 그러나 그런 부수적인 일은 빼고 안식일을 제정하고 쉬게 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삶, 아니 모세가 발견했던 그 삶, 이 정신은 오히려 이 시대가 IT 시대로 가고 인공지능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진짜구나.
무슨 일을 하느냐가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요소가 되지만 더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놓치는데 쉴 때 뭐 하느냐예요. 쉴 때 뭐 하느냐. 자, 운동선수들 연습할 때는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쉬는 시간에 뭘 했느냐야. 쉬는 시간에 술 처먹고 다니고 춤추러 다니고 여자 만나고 자동차 사고 나고 우리가 보잖아요, 뉴스에. 근데 어떤 선수는 그 시간에 헬스장 가고 남 잠잘 때 피가 나도록 야구방망이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승엽이가 삼성에 들어갔을 때. 그 양준혁인 거야, 이렇게 보니까. 근데 양준혁이는 그때 3할대를 치던 선수예요. 근데 이승엽 선수는 투수였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너무 일찍이 오래 던져서 타자로 바꿔라. 근데 반항을 하죠. 내가 이때 타자로 바꿔서 어떡하냐고. 근데 결국은 말을 듣고 그걸 보고서부터 양준혁 선수가 자기가 외출하고 오는데 밤 10시에 그 타야 치는 것을 보고서 저렇게 유명한 선수도 형도 저렇게 연습하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공을 던져달라고 하는데 야, 승엽아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던져준대. 아니 더 던지세요. 근데 이때 이미 이승엽의 손에는 피가 나고 있었다고요. 쉬는 시간에 어떻게 쉬느냐. 자, 우리는 쉬는 날 다 누워 자빠져 잡니다. 같이 안 일어납니다. 밥도 따로따로 먹습니다. 같이 하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지금 저로서는 가족의 위기로 보는 것은 같이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식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전혀 위기로 느끼지 않아요. 편리하면 돼요. 편리신이 최고의 신이야. 왜? 정신이 없으니까. 뭐가 가치 있는지를 모르니까. 불편한 건 싫어. 요새는 간편식이라고 해서 백화점에서 슈퍼에서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 데펴 먹어요. 근데 어떤 집은 식구가 같이 일어나서 일요일이니까 청소도 같이 하고 클래식 음악도 같이 듣고 또 교회도 같이 가고 밥 같이 먹고 이걸 조장한 게 급식이에요. 급식. 급식이 되면서 아침밥을 안 먹고 시작한 거예요. 선진국은 급식이 없어요. 일본만 해도 없어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의 뭘 거쳐서 어느 지역만 한번 해보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어느 날 밥 안 해먹는 집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누가 키우냐? CJ가 키워. CJ가 다 CJ가 엄마요. 치킨이 아줌마고. 근데 전혀 위기를 안 느끼는 거죠. 방학 때도 쉴 때잖아요. 방학도 쉬는 거잖아요. 그 쉴 때 결정이 됩니다. 제 친구 얘기는 방학 때 어느 날 얘가 없어져서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서울 갔다 왔다는 거예요. 서울은 왜? 그때 학원 갔다 왔대. 그 학원 뭐 했어? 송성문 종합영어, 홍성대 수학의 정석, 그 두 개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진짜 서울대학 갔어요. 또 가랑 같이 간 애는 항공대학을 갔어요. 근데 그때 겨울에 벌어지는데 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고1 때인데 하나가 학교 선생님한테 불려갔어요. 그래 왜 불려갔대? 그랬더니 야 여고에서 사건이 터졌대. 왜 여고에서 사건이 터졌는데 왜 걔가 잡혀가? 걔가 불려가? 했더니
걔가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하다 쓰러졌는데 이의과를 갔더니 이의과에서 산부인과를 가봐야 되겠는데요. 그렇더라는 거야. 산부인과를 갔더니 얘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여고 2학년 1학기 때 1학년 겨울방학 때 터진 거지. 그래서 그 남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이름을 댄 거지. 그래서 여고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학생부장이 전화해서 불려간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퇴학을 안 시키고 전학을 가라, 전학을. 둘 다 전학을 갔어요. 무주로. 나중에 후에 소식은 들었는데 둘이 결혼해서 살았다고 했는데 뭐 잘 살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 하여튼 모르겠네. 자, 방학 때 한 아이는 쉴 때 서울로 학원 가서 한 친구는 서울대도 가고 항공대도 갔는데 한 친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 이게 다 쉴 때 벌어지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똑같다니까. 영어 시간에 영어 듣고 수학 시간에 수학 듣고 물리 시간에 물리 들었어요. 다 쉬는 시간에 차이 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이 안식일에 잔소리가 이렇게 많구나. 뭐하고 쉬어라, 어떻게 쉬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그럼 안식일을 뭐 했느냐, 이 사람들. 잘 먹었어요. 얼마나 잘 먹었냐. 애들이 안식일을 기다릴 만큼. 그날은 맛있는 거 먹는 날이야. 제일 좋은 옷 입는 날이야. 그리고 가족이 함께 있는 날이야. 그리고 가족이 영의 양식을 먹어요. 토라를 읽고. 물론 회당에 갔다 오고. 토라를 읽고. 탈무드를 읽고. 거기서 토론을 하고. 자, 이것이 3000년 전부터 내어놓은 라이프 스타일이었다. 근데 그 라이프 스타일을 그 소수민족이 갖고서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패스트가 있을 때 유럽에서 가장 안 죽거든요. 안 죽어요. 덜 죽는 거야,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저놈들이 퍼뜨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함받아서 또 당합니다. 근데 밝혀지는 건 뭐냐? 손 잘 씻어서. 손 잘 씻어서. 그 단순한 거. 여기 써 있어요. 손 잘 씻으라고. 꼭 손 씻으라고. 근데 인류가 우리 본편님 말로는 100년 전에요. 손 안 씻고 외과 수술했대요. 그래서 수술해서 죽은 게 아니고 의사 손에 있는 병원균이 감염돼서 죽은 수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지금 얘기는 한대요. 근데 지금 손 잘 씻고 마스크 하니까 뭐 내과가 손님이 없다며요. 환자가. 응? 소아과가 환자가 70% 80% 줄었대요. 뭐 잘해서? 손 잘 씻어서. 침 안 튀겨서. 근데 일찍 이걸 해놨다니까. 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코셔라고 그러거든요. 코셔가 알맞다라는 뜻이에요. 적합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코셔, 거기 보면은 짐승을 먹을 때 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안 하는 건 먹지 마라.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는 거거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을 먹어라. 물론 지금의 위생법으로 보면 굉장히 안 맞아요. 그래서 요대로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코셔 정신은 갖고 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안에 먹어야 될 거가 먹지 말아야 될 것. 근데 그냥 먹는다니까요. 어느 날 KTX를 타고 내려오는데 1시간 내내 그쪽 건너편에 한 아이가 계속 1시간에 이거 하고 있어. 이거.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게임하는 거예요. 그러고 해마다 이렇게 옆에 이렇게 과자 먹어. 과자 이게 계속. 근데 입은 옷을 보니까 돈은 많은 집이야. 옆에 앉아있는 부모님 보니까 할아버지 보니까 돈은 많은 집이야. 근데 걔 혼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규칙이 없어요. 쉴 때는 뭐 하고 쉬어라. 밥 먹을 때는 어떻게 먹자. 어떻게 먹는 것이 알맞은 거다. 적합한 거다. 기준이 없어요. 규칙이 없어요. 이런 집은 운 좋게 한 대 돈을 벌어서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2대, 3대 지속 가능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무너집니다. 유대인들이 2600년 전에 읽던 것을 지금도 같은 규칙을 읽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코시아가 맞지 않지 않냐? 안다. 맞지 않다. 근데 그럼 왜 읽냐? 그냥 그 규칙을 따르기로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대. 약 20, 30%가 바리새파 사람들이거든요. 정통 유대인이거든. 여러분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교 지킨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근데요,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코셔라고 하는 코너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랍비가 인정해주는 식품은 값이 비싼 거예요. 얼마나 비싼가 한번 볼까요? 그럼 이 등록을 받으려고, 이 상표를 받으려고 저기 코셔 푸드라고 써있죠? 저 별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할랄 푸드라고 있는데, 이것은 할랄은 이슬람교 식품이라는 뜻이에요. 이슬람교에 인정한 식품이야. 저기 코셔 푸드는 유대인 랍비가 정례법에 의해서 인정한 식품이에요. 그 다음 표. 이렇게 코셔 푸드 코너가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의 종교적 이념에 따라 종료와 도살, 처리 과정까지 엄격히 제한하여 먹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닭을 키우는데 닭 키우는 데를 랍비가 가봐요. 그래서 이 케이지, 요 상자 안에 너무 많이 키워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셔 상품이 안 돼. 그럼 죽일 때 순식간에 죽여야 돼. 고통을 줘서 줘서는 안 돼. 그럼 피를 빼야 돼. 처리 과정. 그래서 이 의식이 있는 사람들, 유럽이나 미국의 상류층의 사람들은 이 코슈 코너에 가는 거예요. 약 41%가 지정이 되어 있대요. 인정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매년 인증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에 있어서 기존의 건강식보다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비싼지 봅시다. 코셔 치킨과 코셔 아닌 치킨의 가공 과정입니다. 코셔 치킨 이스라엘 업체 한 곳 평균 하루 도축량이 10만 마리야. 근데 브라질에서는 50만 마리를 잡아. 필요 인력은 코셔 감독관 포함해서 400명이 10만 마리를 잡는데 50명이 50만 마리를 잡아. 그래서 키로당 가격이 여기는 7,200원, 여기는 2,500원. 자, 뭘 먹이느냐예요. 뭘 먹느냐야. 이스라엘 유대인처럼 먹자는 얘기는 추호도 아니고요. 코셔 정신, 정말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우리 손자들이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오히려 진짜 건강한 그런 식품을 골라 먹여야죠. 언제가 추천했던 책, 코셔 정신에 가까운 책들, 밥상머리의 기적 한 권만 읽어도 식탁이 바뀔 거예요. 집밥의 힘. 본표님, 네. 집밥의 힘 좀 얘기 좀 해줘봐요. 집밥의 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합니다. 집밥의 힘. 네, 집밥의 힘 책을 읽고, 저희 집은 오래전부터 그 기준에 맞춰서 식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이 없어요. 그리고 좋은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네, 맛있는 음식은 첫 번째 기준이 식재료가 좋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 유기농 식품을 먹습니다. 근데 집밥의 힘에서 강조하는 것은 식탁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하면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나 이런 것이 책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능가한다. 라는 게 또 그 책의 포인트거든요. 네, 이 정도로만. 농경사회 때도 밥을 같이 먹어라. 하루 동안 같이 있으라 그랬거든요. 농경사회 때는 농사 지을 때 같이 농사 지었잖아. 식구들끼리요. 그런데도 모세는 규칙을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식이 무슨 공부를 하는지 이때는 책도 같은 책을 읽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CJ가 키우지 광고가 키우지 부모 자식이냐고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찾고 회복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자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쉴 때 뭐 하느냐 그럼 뭘 먹느냐. 자, 그 다음에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기적. 이런 책 한 권만 읽으면 과자 안 먹는다니까요. 이 과자 공장 다니던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이 책 쓰고. 아이 몸속에 독이 쌓이고 있다. 내 아이를 위한 두뇌 음식. 이런 몇 권의 책만 읽으면 가족들하고 함께 읽으면 가족 항목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먹지 마라가 아니고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요 전원 유치원 아이들은요 과자에 이렇게 성분 분석을 하는데 그 표를 읽는데요. 그래서 이거 들은 건 먹으면 안 돼. 왜? 지식이 있거든요. 근데 지식이 없으면 과자 맛에 과자 봉지 디자인에 혹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과자 봉지 디자인은 고도의 심리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오디오에 꽂히듯이 그러면 아른아른 거리거든요. 그거 보고 오면 여러분 핸드백 아른아른 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그 과자 봉지를 보면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요새는 이제 게임을 하기 시작을 하면 요새 디지털 치매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디지털 치매야. 어렸을 때 영상에 노출이 되고 게임을 하고 책을 안 읽고 토론을 안 하고 혼자 과자 먹으면서 이거 한 아이는 디지털 치매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걔가 컴퓨터를 못해요. 못해요. 그것밖에 못해요. 왜? 이게 있어야 돌아가는데 이 인지 능력이 안 되는데. 그래서 디지털 치매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 그 아이 뚱뚱하게 돼요. 그거 걸린 애들 거의 다 뚱뚱합니다. 거의. 왜? 안 움직이지. 그런 음식 먹지. 과자 먹지. 두 번째 싸나워집니다. 부모한테 대듭니다. 아니면 무기력하게 바뀝니다. 자, 뚱뚱하게 되지, 싸나워지지, 무기력하게 되지, 멍청하게 되지, 안 듣게 되지, 안 움직이지, 대화 안 하지. 서해 유성룡 한 대만 무너져도 수십 년간 쌓은 우리 집 재산, 명예, 지식 그냥 무너진다. 어쩌려고 우리 손주를 그렇게 키우냐. 이게 자기 아들한테 쓰는 편지예요. 전쟁 중에도 임진왜란 전쟁 사령관이 자기 손주가 요즘 말로 하면 컴퓨터 게임에 빠졌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들한테 쓰는 편지 내용이라니까. 어떡하려고.
자, 쉬는 날의 풍경 우리 한번 점검해봐요. 다 각자 방에서 누워 자빠져 있고 TV 보고, 하나는 게임하고, 하나는 술 먹으러 나가고. 자, 어떤 가족의 풍경은 가족이 식사를 함께 합니다. 자, 성경도 같이 읽고, 토론도 하고, 책도 같이 읽고, 아니면 뭐 연속극도 같이 볼 수 있고, 산책도 같이 하고, 때로는 공연장도 가고. 우리는 보통 그 사람 무슨 일 해? 예, 그 일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많이 결정을 합니다. 근데 조금 제가 인생을 살고 많은 사람들을 안내해 보고 또 이렇게 경전을 뒤지게 보니까 그것만 아니구나. 오히려 보이지 않는 쉬는 시간에 뭘 하느냐, 뭘 먹느냐가 훨씬 더 삶의 질의 향상의 주 요인이구나. 그것을 일찍이 출애굽, 과거로부터의 탈출, 무지와 가난, 허약으로부터의 탈출, 그것이 출애굽이라면 우리는 무가허잖아요. 무지와 가난, 허약으로부터 탈출. 그 탈출할 수 있는 규칙 중의 규칙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음식 가려 먹어라. 우리 집안은 어떤 음식을 먹자는 규칙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양서원 때 우리 규칙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앞으로 가능한 인스타시몬 먹지 마라, 치킨 먹지 마라. 몸에 쌓인다, 쌓일 정도로 먹으면 안 된다. 특히 탄산음료 먹으면 안 된다. 탄산음료가 얼마나 우리 몸을 뚱뚱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영상에 노출되지 마라. 디지털 기계 개인 방으로 갖고 가서는 안 된다. 자, 삶의 목적은 삶. 내가 가꾸는 만큼, 내가 사는 만큼 삶이 나한테 또 선물을 주지요. 그동안 일 속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내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고, 내가 살아야 할 생명이 있습니다. 자, 일꾼, 전문가가 됩시다. 이를 수단으로 삼아서 목적이 돈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닌 일 자체가 목적이 돼서 일이 나고 내가 일인 그런 삶을 살자. 자, 거기까지 메시지만 전했는데 엊그저께 저한테 통찰이 그렇게 일하는데 왜 사람들은 실패할까? 왜 가난할까? 왜 또 일에 지쳐서 저럴까? 저럴 수밖에 없구나. 쉴 때 제대로 못 쉬는구나. 먹는 걸 제대로 못 먹는구나.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아무리 일을 해도 무지와 가난, 허약으로부터 탈출할 수는 없구나.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없구나. 조금 향상되다가도 다시 꼬꾸라지는구나. 그래서 발견한 건 무슨 일을 하느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쉴 때 내가 어떻게 쉬느냐, 또 쉬면서 내가 무엇을 먹느냐. 자, 고도의 삶의 모델이 약 3000년간 우리는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민족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민족으로, 인구는 0.2%인데 23%의 노벨상, 30% 가까이 노벨상을 받고 새로운 세계를 연다 하면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고 미국의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유수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뭐였던가. 숨어있지만 안 보이는 코셔라고 하는 음식에, 안식일이라고 사바스라고 하는 쉼에, 자,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쉬느냐, 우리 함께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알맞은 규칙들, 알맞은 코셔, 알맞은 안식일 함께 서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